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수의팀 김정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포유자돈 선천성 질병과 이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돼지 폭스바이러스 감염증, 그다음에 불완전 상피 증식, 수막류 수막내 탈출증, 마지막으로 선천성 근진전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의 개요입니다. 과민 반응은 총 4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은 그 중에서 타입 2에 해당이 됩니다. 포유자돈이 모돈의 초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모체인 항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전달된 모체인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자돈의 혈소판의 표면을 공격을 해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는 특징입니다. 보통 증상은 10에서 21령 사이에 나타나고 빠르면 1에서 2일령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부 복에서만 나타나기도 하고 종종 복 전체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부와 다리 사이의 피하 출혈이 특징이고요.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을 해서 결국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제가 해외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대만의 사례입니다. 대만의 모든 1000두짜리 3사이트 규모 농장이고요. 총 2건을 발생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에서 3일령의 백두자돈에서 증상이 나타났고 그중 40두에서 폐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포유자돈의 폐사율로 봤을 때는 2.4% 정도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3개월 뒤인 일령이 좀 다릅니다. 9에서 11령 정도의 10두에서 동일하게 증상이 나타났고 폐사율은 1차 대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인 0.6%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 복부 쪽에 먹는 것처럼 푸르스름한 증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피부를 절개했을 때 피하에 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심장 표면을 보시면 울긋불긋하게 그 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혈소판의 수치를 봤을 때 굉장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68년도 굉장히 오래된 논문의 사례인데요. 총 10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을 조사한 케이스입니다. 총 33건의 발생률을 조사했을 때 산차별로는 주로 4에서 5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초산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한번 발생한 모돈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분만한 자돈에서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증상을 보이는 자돈을 분만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모돈 1두의 경우는 6번 산차에 거듭해서 계속 증상이 나타나는 자돈을 분만을 했습니다. 보시면 4에서 5산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요. 이 10년간 데이터를 추적했을 때 초산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교배 관련해서는 라제화이트 웅돈 정액과 랜드레이스 모돈을 교배했던 자돈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유자돈 발생 일령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1령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빠른 경우에서는 1에서 2일령에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3일령에 한번 살짝 피크를 쳤다가 감소하고 다시 14일령에 가장 높은 발생 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사율과 이완율인데요. 모돈 복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 자돈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사율과 이완율을 봤을 때 33복 중에서 10복에서 모든 자돈이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5복에서의 모든 자돈이 폐사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모든 자돈에서 발생했으면서 모든 자돈이 폐사한 것을 제가 표시를 했고요. 파란색의 경우는 모든 자돈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폐사한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소판의 비교인데요. 위에 2개는 정상 자돈과 아래에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의 증상을 보인 자돈의 혈소판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상자돈의 경우는 일정하게 수치가 올라갔다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의 자돈은 증상이 보이는 시점부터 해서 혈소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
출혈에 의해서 폐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원 농장의 사례입니다. 2018년도 4월 23일에 분만한 54복 중에서 총 2복에서 나타났고요. 총 이제 3일령에 11두의 포유자돈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복에서 3두, 그다음에 나머지 한 복에서 8두의 자돈이 증상이 나타났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사 일령은 좀 달랐지만 모두 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폐사했던 자돈들의 부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두 번째 발생은 바로 다음 분만 그룹인 5월 2일에 분만했던 그룹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4복에서 발생을 했고요. 발생 일령은 1차와 마찬가지로 2에서 3일령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제 눈 주위와 그다음에 귓볼 쪽에 이렇게 멍든 것처럼 푸르스름한 외관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이제 복부에 이제 피하 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검했을 때 흉관과 복강 쪽에 혈액이 출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장 표면이 이렇게 빨간 점으로 된 점상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광 점막도 점상 출혈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폐사자돈을 이제 실험실에 보내서 병리 조직 검사했을 때도 비슷한 소견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폐에서 다병소성 우렬과 출혈, 그리고 간에서도 다병소성 우렬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임상 증상과 부검 소견을 종합해서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폭스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입니다. 돼지 폭스바이러스는 낮은 위생도와 관련이 있고요. 1929년에 미국에서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감염돼지는 병원체를 이제 보균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돼지 이가 기계적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선천성 폭스바이러스 감염은 낮은 이완율과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반적인 폭스바이러스의 감염은 좀 반대인 높은 이완율과 낮은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논문에 따르면 모든의 사사이나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4개 농장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폭스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없었던 농장들이고요. 총 모든 11복에 포유자돈 14두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났고, 13마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증상이 보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일주일형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병변을 보인 개체들은 활동성이 되게 적었고 일당 증체량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두를 제외하고는 신체의 대부분 모든 부위에서 이제 피부 병변이 관찰이 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농장의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보시면 이제 모든 1500두짜리 농장, 140두 농장, 700두, 450두 이렇게 내농장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증상 관련 모돈과 자돈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모돈 6복에서 각각 한 마리씩 분만한 포유자돈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을 뜻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돈 한 복에서 2마리 자돈이 그 피부 병변이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오른쪽 출생 시 피부 병변은 6마리 중에서 6마리 모두가 피부 병변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두 중 1두만 이제 출생 당시에 피부 병변을 보이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4마리가 피부 병변이 나타났는데 13두만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증상이 보였고, 나머지 1두는 일주일형 이후에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마리가 이제 두 번째 농장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보시면 그 피부 병변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귀에 이제 갈색 가피로 덮인 이제 구진과 농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복부 쪽에 이제 구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조직학적 사진인데요. 이제 외피가 이제 과형성이 되고, 여기 화살 표시로 보시면 이 약간 점이 그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포질내 호산성 봉입체 바이러스를 감지한
조직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화살표 머리 부분은 행내 공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농장 폭스바이러스 발생 사례입니다. 전라도 소재 모돈 400두 규모의 투사이트 농장입니다. 2018년 5월 28일에 삼산모돈에서 분만한 자돈에서 피부병변이 나타났습니다. 총 13마리를 분만을 했고요. 그 중에서 3마리가 피부병변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약 직경 5cm, 5mm 정도의 그 원형의 피부병변을 볼 수가 있었고요. 모두 다 활력이 없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존한 이일령의 2마리를 제가 실험실 검사를 보내서 피부에서 폭스바이러스 양성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그 삼출선 표피염을 일으키는 연쇄 포도상구균을 검출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귀 쪽, 머리, 그 다음에 목 쪽, 그 다음에 등 쪽에 있는 피부 병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둥이 쪽, 얼굴, 귀 쪽 모든 부위에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부 쪽에 피부 병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검사했을 때 피부에서 폭스바이러스 양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폭스바이러스랑 이제 감별해야 될 진단 사항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완전 상피 증식 사례입니다. 불완전 상피 증식은 쉽게 말해서 이제 태어나서 토이자돈이 이제 우리가 부만해서 받았을 때 피부의 일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기형으로 그 배아 기간 동안 외배엽과 중배엽의 불안정한 형성으로 인해서 상피와 점막 조직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 또는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변은 주로 몸통이나 다리 쪽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돼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서도 발생 보고가 있고 주로 이제 소에서 발생 보고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인데요. 모돈 1500두 규모에서 3.5년간 분만한 자돈을 쭉 조사했을 때 70두에서 불완전 상피 발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대부분이 이제 수컷에서 증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산차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반절 정도는 한 곳에서만 피부에 결손이 나타났고 나머지 반은 여러 곳에서 피부 결손이 나타났는데 둘 다 주로 몸통 부위에 특히 허리 쪽에 이제 주로 병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주로 허리 쪽에 피부 결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 결손이 있다고 해서 생각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습 처리를 해주고 또 예방적인 그 2차 세균 감염을 위한 항생제 처리를 해주면 이유할 때쯤이면 다시 이제 결손된 피부가 재생이 돼서 멀쩡하게 이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합원 농장 사례인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폭스바이러스 발생했던 농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의 자돈에서 이 불완전 상피 증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폭스바이러스가 그 삼산모돈의 13마리 중에 3마리가 피부 병변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같은 복인 다른 한 마리가 그 불완전 상피 증식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허벅지 부위 쪽, 양쪽 허벅지 부위에 이렇게 피부가 결손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이유할 때쯤에 이게 정상적으로 피부가 다시 재생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유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수막류 수막내 탈출증 사례입니다. 수막류 수막내 탈출증은 두개골의 어떤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래서 배아 발달 기간 동안에 신경관의 결함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개골 중앙 부위에 낭종 같은 종창이 이제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창이 뇌척수액으로만 차 있으면 수막류, 그 다음에 뇌척수액이랑 뇌 조직이 같이 있게 되면 수막내 탈출증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막류는 전두부 봉합선 부위에 후두부는
수막내 탈출증은 주로 후두부 쪽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돼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물에서도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해외 발생 사례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한 농장에서 분만한 사산자돈에서 이 수막내 탈출증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골 부위에 19cm 정도의 큰 종창이 이제 관찰이 됐고, 이마 봉합선 부위에 폐쇄되지 않은 비폐쇄 부위가 나타났고, 이 낭을 절개했을 때 뇌 조직이 함께 이제 보인 것으로 봐서 수막내 탈출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큰 종창이 관찰이 되고요. 이걸 피부를 절개했을 때 이제 뇌 조직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례인데요. 제주도 농장에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수막류와 수막내 탈출증의 자돈을 CT와 MRI를 찍어서 확실하게 이제 진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수막류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수막내 탈출증인데요. 수막류의 경우는 그 비폐쇄 부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보시면 수막내 탈출증 부위는 굉장히 비폐쇄 부위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는 뇌척수액만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뇌척수액이랑 그 다음에 뇌 조직이 같이 탈출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조합원 농장에서 제가 발생을 봤던 사례인데요. 2018년도 5월 30일에 분만한 모돈의 자돈 중에서 1두에서 이제 증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자돈의 경우는 굉장히 기력이 없는 상태로 바로 농장에서 이제 도태시키려고 이제 선정을 했던 자돈이었습니다. 전두골 부위에 이제 낭종 같은 종창이 크게 관찰이 됐고요. 제가 21게이지 바늘로 구멍을 살짝 내고 이 종창을 이렇게 압박을 가했을 때 혈액소 삼출물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됐었습니다. 또 다 배출된 상태에서 제가 이마 부위, 머리 부위를 이렇게 촉진을 했을 때 약간 손톱만큼의 크기의 그 봉합선 손톱만큼 크기의 어떤 비폐쇄 부위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왼쪽이 이제 이 종창이 커가지고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진이고요. 우측은 이제 요 크기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창은 21개의 바늘로 살짝 구멍을 내고 이렇게 압박을 가했을 때 혈액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성 근진전증 발생 사례입니다. 선천성 근진전증은 일부 농장에서, 많은 농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돈이 계속 몸을 떠는 증상을 우리가 이제 선천성 근진전증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자돈이 움직일 때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 자돈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는 증상이 없거나 굉장히 미미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이 선천성 근진전증과 함께 뒷다리에 다리 벌림증인 스플레이 레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선천성 근진전증을 보이는 자돈의 경우는 그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초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돈이 몸을 계속 떨고 있기 때문에 초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폐사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관리자가 초유 섭취를 잘 해주게 되면 폐사율을 그래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선천성 근진전증이랑 뒷다리에 이제 다리 벌림증인 스프레이 레그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패스티바이러스라는 것을 인공적으로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근진전증을 인공적으로 유발을 했고, 그 자돈에서 일부에서 다리 벌림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선천성 근진전증 분류는 크게 6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이제 A타입, B타입인데요. B타입은 이제 원인 미상,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하고, 이제 A타입을 이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돼지열병 바이러스, 두 번째 서코바이러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 유전자 관련한 반성열성 유전, 그다음에 상염색체 열성,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트리클로폰 같은 이제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 5가지 타입에서 이제 뭐 손해 형성 무저이나 탈수초,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어떤 비대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 농장 발생 사례입니다. 모돈 130두 규모 일괄 사용 농장에서 삼산모돈, 분만사에서 나란히 스토리 있는 삼산모돈 두복의 약 30% 자돈에서 선천성 근진전증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80두 규모의 농장인데요. 여기서는 초산돈에서 발생을 했고 초산돈의 포유자돈 복 전체가 선천성 근진전증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00두 규모의 투사이트 농장인데요. 이 농장은 18년도 5월 31일 날에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분만 그룹인 6월 7일에 또 한 번 선천성 근진전증의 증상을 보이는 자돈을 분만을 했습니다. 이 세 농장의 특징은 이번에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번씩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이제 농장에서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돈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세 개의 농장의 공통점으로 하나는 동일한 GP에서 후보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선천성 근진증의 이제 원인을 제가 타입별로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선천성 근진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어타피컬 포사인 페스티바이러스란 이제 원인체를 분류를 해서 이제 규명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을 때 임상 증상으로 선천성 근진전증을 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초를 이제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뇌세포에 그 공포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직학적 사진으로 이 구멍이 이제 뚫린 요 부위가 그 공포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정상 자돈의 그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이제 수초가 감소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조직의 친화도가 높아서 거의 대부분의 장기에 바이러스를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어타이피컬 포사인 페스티바이러스를 이제 검출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이제 전북대학교 동물질병진단센터에서 이제 보고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근진전증을 보이는 포유자돈을 이제 3마리를 검사를 해서 그 장기들을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이제 페스티바이러스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